안녕하세요.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창의 마인드 네 번째 시간으로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창의성을 얘기하는데 뭔 속도를 얘기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드리는 말씀은 내가 느끼는 속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으면 거기에 올라타라는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판타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반지의 제왕 영화 2편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지를 가지고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하는 일행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일행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 중에 난장의 일행 2명이 다른 일행들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커다란 나무로 된 거인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무인데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너무너무 커요. 수백 미터 키가 되는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만나서 그 나무의 어깨를 빌려 탑니다. 이제 요만한 작은 주인공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나무 거인이지요. 이 어깨에 올라타는 순간 두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보는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저 밑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저기 어디에 있고 산이 어디에 있고 강이 어디에 있고 다 보입니다. 두 번째, 뭐가 달라졌냐? 바로 내가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큰 거인이 한 발짝 푹 내딛는 이 보폭이 예를 들면 100m라고 합시다. 작은 난쟁이가 100m를 전력 질주를 해도 가도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100m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그 다음 100m를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거인의 폭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상상력 창의 마인드의 속도는 바로 거인의 속도를 빌려 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야 됩니다. 나보다 더 빠른 변화의 속도에 올라탈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 똑같은 동갑입니다. 36살입니다. 미스터 정입니다. 이 사람은 고졸학력입니다. 그 고졸학력인데 어느 날 미용을 배우고 싶어서 미용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미용실에 취직을 해서 실력을 많이 쌓았죠. 많이 쌓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뜬다. 13억 인구가 고객이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이 친구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미용실인 그 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중국에 보내주세요. 해서 이 미스터 정은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 가서 상해에서 정말 멋진 미용실을 만들고 수많은 고객을 응대를 하고 심지어 중국 고객들이 우리 돈으로 하루에 70만 원을 쓰는 고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진출한 이 미스터 정이 받는 1년 연봉은 약 1억 정도라고 하지요. 근데 이 친구는 고졸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갑내기 한 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은 미스터 박입니다. 같은 36살입니다. 인류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 법대를 나와서 작은 로펌의 3년차 변호사입니다. 이 3년차 변호사 연봉은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한 사람은 고졸이고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 왜 고졸이 연봉이 더 많을까? 그리고 변호사인 이 사람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떤 고민을 하느냐? 변호사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상 밖의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미용사인 정 씨와 변호사인 박 씨에 왜 이런 갭이 벌어졌을까요? 출발은 평등했습니까? 아닙니다. 출발은 불평등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등한 이 갭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용사인 정 씨가 빠른 속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어떤 속도에 올라탔느냐? 한국이라는 감속 시대에 올라탄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급발전하는 속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냐 그러면요. 매스컴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수많은 매스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발전이 더딘 감속 시대다. 왜 감속 시대냐? 경제 활성이 둔화가 되고 성장이 안 되는 시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급격한 노령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재편 때문에
한국이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극가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스터정은 바로 그 발전하는 속도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시장을 누르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속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발전하는 해외로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내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창의적 마인드라고 생각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마셜 골드스미스 박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는 인도와 중국의 저임금이며 아주 숙달된 노동자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인도, 중국의 그 학생들은 되게 가난하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했다. 가난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도 되게 잘한다. 거기다가 일도 되게 잘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가 1억 명이 넘어. 그런데 너희들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게임을 하면서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할 수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1억 명이 넘는데 그 인재들을 뛰어넘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속도에 올라타야 됩니다. 심지어 올라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그 속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스티브 잡스는 다른 속도에 올라타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속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 속도에 올라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속도를 올라탈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의력이란 단순히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미안한 생각이 들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무엇인가를 봤을 뿐이다. 단지 그들에게 그게 명확히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새로운 것과 연결시킨다. 그 새로운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 수많은 경험이 여러분들이 다른 속도에 올라타는데 안목과 지혜를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경험은 속도입니다. 경험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며 경험은 판단력입니다. 또한 경험은 여러분들이 거인의 어깨를 빌려 타고 올라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다 빠른 속도에 올라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